예, 앞서 이준 PD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안 이거에 맞서서 이번에는 이집트 LCC 대통령이 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가자지구 이 재건 구상안을 발표를 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이 PD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자 지구 재건에 2023년, 2030년까지 5년간 총 530억 달러가 투입되고 뭐 팔레스타인 주민을 외부로 이제 소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잔류 도시로 200만 명을 수용하겠다. 뭐 50만 호 뭐 이게 쭉쭉 나와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그 계약을 보면 최초 6개월, 지금부터 6개월은 폭발하지 않는 폭발물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5천만 톤의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주택을 짓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과거 이제 우리 브레티브에서 자주 인용하고 소개한 그 미 육사 그 시가전 전문 교수 있죠? 스펜서 교수. 그렇죠. 스펜서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칼럼과 연구 자료를 많이 요즘에 배출하고 있는 그 출판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철거만 10년이다. 왜 그러냐? 지상에 있는 건물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폭발물이나 지뢰, 부비 트랍을 제거하는 데도 있지만 지상도 있지만 지하 터널도 다 같이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왜 지방이 지금 불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6개월 안에 이걸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건 안에는 하마스의 명세서가 들어온 거 아닌가. 하마스가 필요한 명세서를 이집트가 대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를 제거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마스 놔두고 그 겉에 있는 시설만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야, 6개월 동안 텐트에서 뭐 주민들 살고 자기네들 건물 짓고 또 10월 7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구상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럼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치안과 안보 책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그 보고서, 그 개혁, 채택된 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혁된 피해 당국이 가자를 통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버먼트 바디로 있고 그 위에는 이게 무슨 평의회 같은 보드인데 여기에 뭐 EU, UNRWA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변국하고 이제 이런 평의회를 만들고 집행기구로서 피해 당국이 개혁된 피해 당국이 가자를 통치한다. 치안과 안보 책임은 주변국들이 뭐 국제평화유지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참여 안 한다는 것도 있고 참여한다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전후 통치 방향은 거의 똑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거죠.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해라. 하마스는 정파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이제 통치 관리한다. 뭐 이런 식의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게 뭐예요?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가 진짜 막판에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마스 명세를 받아서 바이든 안을 그냥 짜집게 해서 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하마스 명세서를 받아서 발표한 그 이집트의 재건 구상안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 참 이것도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짚었어요. 명시적으로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피해 당국이 어떻게 여기를 통치하느냐, 그리고 또 그 테러 지원 문제가 됐던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울나죠, UNRWA에 계속 의존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냥 배격을 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 아랍연맹 회의에서 특이사항이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보통 이런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나와야죠. 그러니까 즉 사우디의 MBS,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헤드가 나와서 이런 거를 같이 추인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외무장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교적으로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사우디 정상, MBS랑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나와가지고 이걸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안 나오고 좀 등급이 낮은 외무장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암묵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건 우리 아닌데 암묵적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하는 아니야. 라고 이제 설명한 것이니까 아랍에서도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외신들 그렇게 억지로 풀어왔는데 요 상징적인 행동만 보면은 사우디고 아랍에미리트고 이제 미국 눈밖에 안 날라고 이 플랜에 대해서 암묵적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랍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외무장관은 보냈지만 그래서 아랍에서도 과연 이 안을 100% 수용할 것이냐 명시적으로 명목적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디테일 치고 들어가면은 좀 반대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죠. 위트코프가 휴전 연장한 이것을 하마스는 당연히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또 받아들였겠죠, 제안을. 예, 이제 앞서 이제 이유진 PD가 언급했지만 위트코트 특사, 이 특사, 중동 특사 핵심이 뭐냐면 6월절까지 모든 인질 석방안에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월절 모든 인질을 그러니까 사실상 뭐 1, 2단계 그런 거 없고 그냥 1단계 혹은 그걸 대체하는 익스텐션으로 6월절까지 모든 인질 석방하는 그거 시한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스라엘 정부도 100%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제 그 휴전안을 거절하면서 이 연장안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구호물자를 중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중단을 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규정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그러니까 사르 외무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럼 거기 따르면 애초에 인질 협상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한 조치로서 이제 구호 물자를 보내준 거야. 인질을 보내주면 우리는 이제 인도적 물자 구호 물자를 이제 가자로 지구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그 연계된 것이죠. 바인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마스가 저 인질 협상을 이제 판을 깨버렸으니까 거부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도적 물자도 안 들어오는 게 맞죠. 인질 협상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마스는 지금 아직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적 물자는 그냥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인질 협상이랑 연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적 그 구호 물자 진입을 완전 막아버린 것이죠. 트럭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그 군 IDF가 그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는 그런 그 2단계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저 2단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4주에서 6주 안에 가자지구 그 진군 작전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전쟁을 재개할 모양이에요. 이런 지금 그 진군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군 참모총장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죠. 거기 그거에 대한 수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할레비 참모총장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총장 자미르. 예. 그게 이제 이게 조금 앞서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랍 연맹이 이집트가 급하게 뭐 물론 그 팔레스타인 유지민을 받기 싫어서 이제 이 뭐랄까 가자 그 구상안을 내놓은 게 이게 휴전 2단계랑 연관돼 있어요. 1단계가 인질 석방 교환이라면은 2단계가 재건 시작이거든요. 여기 스케줄을 맞춘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인질 협상을 이제 익스텐션 하면서 이걸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적 물자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하마스 재건이라 보고 이걸 그 외교적 맥락으로 이제 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랑 미국 위스코프가. 그러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였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들어가냐면 예상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지금 같은 졸속 휴전안이 관철되고 말씀하신 이제 할레비 총장, 갈란트 국방장관이 대국민을 선동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적장에 덮자. 그러면서 가자 평정전 대신 대규모 군사작전 대신 하마스 박멸이 아닌 약화에 초점을 맞췄겠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신임 총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유진 PD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존 할레비 참모총장은 특수병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전력 투사보다는 제한적인 이제 특수작전, 레이드라고 그러죠. 급습을 통해 가지고 좀 그들의 사기를 꺾고 좀 약화시키는 데 방점이 있다면 신임 그 자미르 총장은 보병병과 출신입니다. 지상군이에요. 빅 아미를 얘기하고 컨벤셔널 포스를 다 완전히 육군이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이걸 장악한 거라고 보는 그런 교리 차이가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네트냐후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갈란트 장관이 올 초에 이제 경질시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총장도 경질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보내가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얘기고 최근 미 안보 매체에 따르면 가자 접수 평정작전 작계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작년에 이게 나온 작전 아닌데 이거에 대한 확대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지상병력 투입작전 소요는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요번에 신임 자미르 총장이 선호하는 방안이라고 해요. 물론 그 할레비 총장이 그 제한적인 군사적인 개입을 그 안을 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미르 총장이 까버린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네트냐후 내가 국민들이 원하는 토탈 빅터리의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없어 하면서 까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나고 보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작년 내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IDF에 대한 군수 지원도 선적 지원하고 족쇄 걸고 또 그 IDF 지도부 혹은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다양한 이제 경제 제재, ICC 뭐 체포 이거 왜 그랬냐면 이 작전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온갖 이제 방해 공작을 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족쇄가 다 풀려났죠. 그리고 아까 유진 PD가 설명한 것처럼 대규모 이제 군사 지원 물자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적이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이제 구성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는 바라기는 확실하게 좀 하마스가 완전 괴멸됐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좀 하려면 좀 작전을 화끈하게 해서 확 밀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에 그 할레비 참모총장이나 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찔끔찔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 계획이 참 작게 지옥 계획이에요. 지옥 계획. 네, 진짜 지옥불 보여주겠다 이거지 이번에 제대로. 근데 그 공개 내용이 조금씩 얼른 히브리 매체에서 나오고 이제 과거 매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를 최초 기획안했던 그 예비역 대령이 있어요. 이거를 기획한 보좌 그 한 사람이 쓴 내용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7개월 동안의 IDF 그 가자 작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총 5개 사단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자를 3분할 해가지고 북부, 중앙 넷자림 그 중부, 그 다음에 남부를 분할해서 다 위에서부터 쫙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공격해서 진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해외 소개 혹은 남부로 모든 그 민간인들 대피시켜서 이제 작전을 이제 치열하게 벌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작년과 달리 이제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지상 병력을 다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병력 자원들이. 그래서 다 여기다 직결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왜 4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 작전 개시할 것이냐 계획은 이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도적 지원 중단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상 공송전을 하겠다는 거야. 시즈 월페어라고 해서 가자를 밀봉 상태로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물자, 식수 단전 모든 거를 다 공급을 막고 거의 굶기 직전 상태로 모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후 스펙트럼 지상전을 전개한다는 것이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군수 지원으로 다 푸는 거 D9 그 불도저인데 저걸로 뭘 하냐면 저게 1차적으로 퍼스트 웨이브로 들어가서 지뢰 제거, 불빛색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게 수량이 좀 딸렸고 저거를 활용하려고 해도 저게 이제 지뢰 제거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소모품이나 부품 파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엄청난 그 부품 소요가 많이 집적이 돼 있다고 해요. 저거를 전면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지상전을 전개한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가자지구인데 저렇게 360 거의 에워싸운 거예요. 저기서 지금 이스라엘 깃발인데서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와. 이스라엘 군은 지금 준비태세에 있고 여기서 실전 지금 훈련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지역 관할권에 있는 작전을 계속 무한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4-6주 길면 그 언저리에 진짜 지옥불이 아마 다시 작년 1년과 차원이 다른 그 작전이 전개될 것이고 최장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 다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라인 바이 라인, 블락 바이 블락을 다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제한적으로 치고 빠지고 지난번에는 북부 치고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남부 나파국경 거의 장악하고 빠지고 이런 식인데 지금 그렇게 아니라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트럼프가 인질들을 예전처럼 3명, 4명 이렇게 찔끔찔끔 석방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풀어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 끝장난다. 심지어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준비하고 있는 작전 계획이 지옥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주 그냥 저 IDF가 하마스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그 하마스 고위층 수뇌부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0월 7일 안 했다 말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것 뿐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진짜 파국의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